한국전쟁 발발 직후 서산지역 보도연맹원 상당수가 목숨을 잃었습니다. 이후 인민군이 서산을 점령하자 이번엔 450여 명의 군경 가족이 적대 세력에 희생됐습니다. 지역이 수복되자 주민들은 경찰과 해군에게 인민군에 부역했다는 혐의로 집단 학살됐습니다. 진실화해위는 최소 30여 곳에서 1,800명이 넘는 민간인이 희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시체가 많아가지고 까금이나 판지 짐승이나 물고 다니고 이래서 그거 베기 싫어서 동네 이장이라가 모집해가지고 오너서 그런 것이요. 학살로 이어진 보복의 비극. 서산 민간인 희생 사건을 짚어봅니다. 한반도 서부 지역에 위치한 충청남도 서산시. 1개읍과 9개 면 그리고 5개의 동으로 이루어져 있습니다. 서산에는 조선시대 3대 읍성 중의 하나인 해미읍성이 있습니다. 서산의 대표적인 유적지인 해미읍성은 천주교 박해가 극심했던 천주교 최대 순교 성지이기도 합니다. 서산시 서쪽에 자리 잡은 팔복면. 어린 시절부터 이곳 팔복면 대왕리에서 줄곧 살아온 박종식 씨. 당시 원복초등학교 교사였던 종식 씨 아버지 광교 씨는 70여 년 전 치안대에 의해 서산경찰서로 연행됐고 성현면 매직골에서 학살된 것으로 추정됩니다. 이후 행방을 찾을 수 없었고 종식 씨는 어머니를 도와 농사를 짓는 가장이 됐습니다. 나 감기 걸렸는데 그때는 약이 있었나 근데 전국을 누볐대. 그 약을 살라고 감기약을 기침은 이렇게 기억나. 그 작물 같은 거 갖다 주더라고. 그거 먹고 나서 언제까지 살았는지 그렇게 나를 구역해 있었대 아버지가. 팔순이 넘은 지금도 양파 농사 등을 손에서 놓지 않고 있는 종식 씨. 70여 년 전 아버지 생사도 알 수 없는 나날이 계속된 어느 날 가족들은 마을을 지나던 광목장수에게 아버지가 매직골에서 새끼줄에 묶여있더라는 목격담을 전해 들었습니다. 어머니는 공포감을 무릅쓰고 매직골을 찾았지만 시신 수습은 할 수 없었습니다. 시체를 찾으러 거길 찾으러 갔는데 장작놀이 마냥 쓰러졌는데 부패돼갖고 피투성했지 퉁퉁 불어터졌지 누가 누군지 알 수가 있어야지. 그래 주물럭거리다 그냥 왔다고도 그래요. 찾아도 문제 그때는 뭐 올 수가 없었을게. 여자 혼자 어떻게 하고 찾아도 그냥 그 미석기도 없고 그때는 이 제사 지내러 가면 뭐 꽃 주면 꼭 갖다 놔주고 달아놓지 이렇게. 평소 남겨진 오남매의 생계를 책임지느라 슬픈 내색도 할 수 없었지만 밤이면 어머니의 눈시울은 언제나 붉어져 있었습니다. 노다지 울었죠. 밤에 잠 안 자면 그저 우는 소리 나면 몇 년 동안은 막 그렇게 울음 속에서 살았지. 글쎄 남편이 나가서 거족 줍는 건 안 울것이요. 그런 역사를 걸어왔으니까. 종식 씨는 70여 년을 헤쳐온 가족들의 비극과 어머니의 희생이 요즘 들어 더욱 크게 느껴집니다. 고생했다고 그러지 고맙고 인제서 고맙다는 생각을 해보지 더. 팔복면 동쪽에 위치한 성현면 매직골. 종식 씨 아버지가 학살됐다고 추정되는 골짜기인데요. 한국전쟁 직후 매직골에서는 서산 지역 보도 연맹원들이 집단 학살된 곳으로 더 알려져 있습니다. 진실화해위는 당시 증언과 전선 상황을 종합해 볼 때 전쟁 직후 예비 검속된 보도 연맹원들이 서산 지역 경찰이 후퇴하기 전 이곳에 끌려와 희생된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매직골에서 처형된 분들은 보도연맹원에 가입된 분들도 계셨지만 대부분이 그러지 않은 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당시 이제 사찰계 형사 되시는 정아무개 씨가 우리가 2차를 대전으로 보내고 철수하면서 매직골에서 처형했다. 근데 이 철수하면서 매직골에서 처형을 할 때는 그냥 데려다가 그냥 막 죽여버렸다. 그거는 좀 너무한 것 같다.
그런 측면에서 이제 매직골 처형은 참 억울한 분들이 많이 죽은 거죠. 하지만 이후 인민군이 퇴각하고 국군이 수복하는 과정에도 매직골 학살이 이어졌습니다. 주민들은 부역 혐의자라는 명목으로 끌려간 것입니다. 한국전쟁 당시 아버지가 희생되고 유복자로 태어난 황창순 씨. 어머니는 창순 씨가 성장해 어른이 될 때까지도 아버지에 대해 이야기를 꺼내지 않았습니다. 창순 씨 형제는 어린 시절 살았던 마을을 찾아서야 어른들에게 당시 상황을 전해 들을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도 돌아가시면서까지도 아무 말 안 하시고 그냥 내 아버지는 그냥 6.25 때 그렇게 그 나쁜 짓도 안 했는데 억울하게 그냥 돌아가셨다 이 소리만 하셨지 구체적인 그런 그 진술 내용을 몰랐어요. 저도. 그래서 이쪽에 사시는 분한테 좀 들어봐야 되겠다. 그래서 이 해관에 찾아갔더니 김석배 씨라는 분이 지금 기억으로는 그 양반이 얘기를 해주시더라고. 자네 어르신네는 억울하게 돌아가셨다. 왜입니까? 하니까 그 치안대장이라는 사람이 자네 집 옆에서 살았는데 그 사람하고 물고 싸움을 해서 그 사람이 문안을 삼아갖고 어린 놈이 나한테 감히 덤벼? 권위의식이죠. 그러니까. 그래서 보도연맹으로 집어쳐넣었다는 거야. 한국전쟁 당시 지곡면에 살았던 이종목 씨. 종목 씨 아버지 역시 경찰이 후퇴하기 직전 매직골로 끌려갔습니다. 당시 증언에 따르면 100여 명 단위로 끌려온 주민들은 총살당했습니다. 종목 씨 아버지도 총상을 입었지만 구사일생으로 생존, 학살지를 탈출했습니다. 아버지도 6년 어디 가서 매족끓이라는 데 가서 죽자고 살아나와서 살아갖고 또 못 잡아갔어. 좌익 하도 안 했는데 외정 때부터 우리 아버지가 이장 받거든. 6.25 그 당시까지. 그 살아나서 88살이 돌아가셨어. 집이 오나서. 이게 하나 부러졌지 이게. 이 잘라서. 총 맞아갖고. 지난 3월 유족들은 서산시청의 지원을 받아 학살된 희생자 유해 발굴을 시작했습니다. 당시 희생자 가운데 가족들이 수습한 경우가 상당수였다고 하는데요. 유해 발굴팀은 이 숫자를 제외하면 약 20에서 30여 구의 유해가 묻혀 있을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하지만 약 8일간의 발굴 기간 동안 유해는 나오지 않았습니다. 매장지 추정이 잘못됐거나 이미 70여 년의 시간을 거치면서 유해가 흙과 섞여 부식됐을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단장님 말씀이 이렇게 스펀디는 다 흙하고 섞어져서 썩어서 없다고 그러더라고. 뼈가 안 나온다. 인성분 있는 그런 그 토질만 나온다.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1950년 7월 12일 후퇴 이후 지역을 떠났던 서산 경찰은 10월 8일 공식적으로 복귀하며 서산 전체를 수복했습니다. 서산 경찰서는 수복 후 치안 확보를 위해 대한청년단 등 우익단체와 협력 관계를 유지했는데요. 서산 경찰은 이를 바탕으로 1000여 명의 부역 혐의자를 검거 송치했습니다. 경찰 연역에 따르면 수복 과정에서 치안대가 좌익 혐의자 300명을 보복 살해했다고 기록돼 있는데요. 이 사건은 인민군 점령기에 좌익 및 보도연맹 희생자 유가족이 우익을 살해한 보복으로 발생한 것이라 기술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일련의 사건은 주민 간에 내재된 갈등과 반목이 확대돼 비극이 시작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첫 번째로는 보도연맹 학살이 일단 원인이에요. 보도연맹 학살이 원인이 됐고 보도연맹 희생자 유가족들이 서산에 있는 그 우익이나 경찰 가족들 이런 사람들을 중심으로 이민재판 내지는 신고를 했기 때문에 그 서산 지역 그 우익 인사들이 많이 죽었어요. 그 중에 이제 성아무개 경찰의 장인, 장모가 죽게 돼요. 그래서 사실은 서산 지역의 모든 학살을 주도했던 것은 그 사찰계 형사 성아무개예요.
그래서 그 핵살이 굉장히 커졌고 서산시 지곡면. 이 마을 역시 한국전쟁 당시 주민들의 희생이 컸습니다. 지곡면 치안대와 경찰은 수복 이후부터 일사후퇴 이전 주민들을 연행해 부성초등학교 교실과 창고에 구금했습니다. 올해 88인 이종목 씨. 수복 이후 가족들은 또다시 순환을 맞았는데요. 큰형과 작은형, 셋째 형수, 그리고 종목 씨까지 모두 연행된 것입니다. 종목 씨는 이곳 부성초등학교에서 45일간 구금돼 있으면서 갖은 고문과 구타를 당했습니다. 어르신 구금돼 있었던 창고가 어디에 있었어요? 여기가 요 밑에가 있었는데. 여기 계단 있어. 큰형이 우리 맞아 죽고 둘째 형, 셋째 형수는 어디가 죽은지 모른다고. 해방 이후 종목 씨의 셋째 형은 좌익 혐의로 대전 형무소에 연행돼 사망했는데요. 이 일이 계기가 돼 한국전쟁 발발 이후 가족들의 희생이 시작된 겁니다. 당시 학살된 종목 씨의 가족은 1980년 작성된 신원기록 심사보고에 기록돼 있습니다. 명단에는 분류 기준에 따라 서산 주민 총 2,499명이 갑종, 을종, 병종으로 분류됐습니다. 이 가운데서 1-7과 3-8 등의 코드에 의해 서산에서 부역 혐의로 처형된 사람은 1,785명에 달했습니다. 분류에 참여한 이들은 면단위 분류심사위원들로 치안대나 지서장, 보도연맹 유가족에 희생된 우익세력 가족이 참여했습니다. 학살에서 제일 중요한 게 분류거든요. 그 분류 심사를 하는 건데 뭐냐면 이 사람을 이런 이유에서 훈방한다. 그러니까 훈방은 C죠. B는 구금했다가 재심사하는 거고 그리고 분류하는 거고 A는 처형이거든요. 진실 파헤위는 서산 집단 학살 희생지를 약 30곳으로 추정했는데요. 그중 한 곳이 당시 갈산리 교통호 자리입니다. 신원기록 심사보고에 따르면 종목 씨의 큰형과 둘째 형, 셋째 형수가 갈산리 교통호에 이송돼 처형된 자로 기재돼 있습니다. 또 지곡면에서 희생된 것으로 확인된 주민의 수만 99명에 이르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당시 서산경찰서 사찰계 소속 한 경찰은 훗날 경찰 선발대들이 복귀한 후 치안대가 알려져 갈산리에서 부역자를 치안대와 함께 처단했다고 진술했습니다. 70여 년 전 당시 행정구역인 인지면 갈산리. 이곳에는 참호와 참호 사이를 안전하게 다닐 수 있게 파놓은 구덩이인 교통호가 조성돼 있습니다. 대략 2m의 폭과 높이의 규모였다고 합니다. 제작진은 당시 갈산리 교통호 학살을 목격하고 시신 수습에도 나섰던 갈산리 주민의 증언을 확보할 수 있었습니다. 세월이 흐르면서 방공호는 거의 메워졌지만 윤곽은 어렴풋이 찾아볼 수 있었습니다. 여기서부터요. 70년 동안 이렇게 됐네. 경찰은 주민을 교통호 위에 세워두고 총살한 뒤 아래 구덩이로 떨어뜨리는 방법으로 학살을 이어갔습니다. 바로 저 한가운데인데 우리 한동집이라고 가운데가 있었어요. 그 전에. 그런데 거기서 방문 열고 나서서 마을에 올라서면은 여기서 그 빨래 널던 것이 다 배요. 그 우리 어머니가 아이고야 저거는 또 야당이다 또 야당이다 하면 이렇게 보면은 빨래 널듯 쬐르하게 이렇게 늘어져서 그런데 그 소리는 총소리가 크게 안 나더라고. 사람 맞는 총은 톡톡톡 오면 그 빨래줄이 다 없어져. 그 들어가는 거지 다. 그렇게 몇 번이 가려면 못해요. 방공호 쭉 이렇게 펼쳐져 있는 거예요? 야 여기까지이건 여기.
능선가장이에요, 능선까지. 가자. 저기로 돌아갔네. 당시 능선을 따라 이어진 방공호 안에는 학살된 수십 구의 시신이 쌓여 있었는데요. 갈산리 마을 사람들은 이곳을 찾아 시신을 묻어주었다고 합니다. 마을에서 몇 분 정도 올라오셨어요, 그러면? 동네 사람 다 왔죠. 하여튼 17살 먹은 사람가량 다 왔어요, 여기. 그런 묻을만 한 사람들은 다 왔어요. 그렇지. 그래도 그거 조금이나 되나 뭐 그냥 묻었는데 그거 깊이나 묻었거든요. 대충 그냥 긁어서 이렇게. 갈산리에서 희생된 주민들은 대부분 경찰서에서 이송된 상황이었기에 수습된 시신은 일부에 그쳤는데요. 연고가 없던 시신들이 모여있던 학살지의 상황은 참혹하기 이를 데 없었습니다. 그거 말을 못해요. 상황이 그냥 거꾸로 백인 양반, 나자빠진 양반, 옆으로 틀어진 양반, 그거 말도 못해요. 어떻다고 뭐 여보기야 동네에서 까금에 돌아다니지 짐승 돌아다니지 이래가지고서 이걸 서너 쪽 와서 묻었을까요? 서산시 고북면. 당시 고북면에 살았던 유영주 씨는 하루 차이로 작은아버지와 형님의 희생을 겪었습니다. 두 채 이렇게 있었죠. 있었는데 1950년 가을, 형주 씨 집안에서는 마당에 널어놓은 모카섬을 따느라 바쁜 하루를 보내고 있었는데요. 갑자기 작은아버지를 찾으며 경찰이 집 안으로 들어왔습니다. 우리 작은아버지 이름을 대면서 너 유상근이가 누구냐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작은아버지입니다. 그럼 어디 갔네? 그래서 지금 들에서 일하고 계십니다. 그랬죠. 그랬는데 그러면 같이 가보자. 그때 당시 바로 요 놈이에요. 가보자. 그래가지고 가니까 작은아버지가 그 가을거지 일을 하고 계셨어요. 그러면 대뜸 네가 유상근이냐 그러더라고요. 경찰이. 그렇다고 그냥 가만히 서 있으니까 대번 딱 끄내기로 뒤로 묶더라고요. 가자 그래서 끌고 가더라고요. 가는데 나는 뭣도 모르고 따라가면 막 울었죠. 울면서 우리 작은아버지 왜 그렇게 데려가느냐고 막 그러니까 경찰이 이놈의 새끼 너 총으로 쏴 죽인다고 따르지 말라고. 그래서 이제 겁이 나니까는 못 따라갈 거 아니요. 얼마 후 가족들은 집안을 찾은 마을 이장에게 작은아버지가 임시 유치장에 갇혀 있다는 소식을 들었는데요. 할머니가 싸주신 저녁 도시락을 챙겨 유치장 앞에 도착한 형주 씨는 벌써 머리에 피가 흐른 채 트럭에 실리는 작은아버지를 마주쳤습니다. 문이 이쯤 됐어요. 이렇게. 사람을 이렇게 꺼내서 저를 끌고 와서 저기다 차 대놓고 저기서 실었다고. 작은아버지가 트럭에 실려 떠나자 얼마 후 총소리가 들렸고 트럭은 비워진 채로 돌아왔다고 합니다. 솔밭 안에 구데기를 파놓고서 거기다 쐈더라고요. 쐈는데 들어가 보니까 막 엉망이고 막 겁더라고. 근데 4사람이 왔었어요. 여자 하나, 남자 둘, 나 해서 4사람이 있는데 내가 신체를 감당할 수가 있어요. 우리 작은아버지를 그분들하고 협조해서 이제 끌어 올려가지고 소나 밑에 내어놨어요. 형주 씨는 할아버지, 작은 어머니와 함께 집 근처 벌판에 시신을 감해장했는데요. 다음 날 저녁, 이번엔 형이 유치장에 갇혀 있다는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황급히 유치장으로 향했지만 형은 이미 학살지로 끌려나간 뒤였습니다. 그렇게 마당이 넓질 않았어요. 지서에도 마당에다 사람을 패놓고 막 두드려 패더라고요. 막 패는데
피 흘리는 사람도 있고 그래서 아무래도 안 되겠다 싶어서 또 와서 물으니까는 너희 형이 그럼 죽어서 나갔다. 이미 나간 거다. 그래. 그래가 그 자리 또 가봤어요. 그 솔밭 방공으로 갔었어요. 갔는데 형이 또 있더라고요. 죽어서 있는데 보니까 형은 총은 안 맞았고 순전히 맞아서 죽었더라고요. 가서 만지니까 이 팔이 그 보고 다 뼈가 보들보들하게 다 부서졌어요. 70여 년 전 형이 희생됐던 기포리 솔밭을 찾은 형주 씨. 경찰이 학살을 끝내고 떠난 자리는 아비규환 그 자체였습니다. 구덩이마다 참혹한 모습의 시신이 들어차 있었는데요. 그 가운데서 찾은 형님을 나무 밑에 눕혀놓은 형주 씨는 밤에 다시 현장을 찾아 할아버지와 할머니 등과 함께 벌판에 감회장 후 화장했습니다. 현장에 뭐 사람이 막 살아서 손으로 막 물 좀 달라고 소리 지르는 사람도 있었고 전부 피투성이지 뭐 말할 것 없이. 이후 재산까지 몰수당한 할아버지는 식구들을 데리고 오랫동안 살았던 마을을 떠났습니다. 제대로 뭐 곡소리도 못 냈고 사람이 죽어도 이웃 간에 왕래도 안 됐고 더군다나 그게 뻘갱이 사상이라고 해가지고 이웃 간에는 왕따가 돼서 뭐 완전히 그냥 그러니까 우리 할아버지가 집을 한 채 헐어가지고 전부 짊어지고서 그 너머 동네로 그 처갓집 동네로 이사 가서 재산도 다 몰수당했죠 뭐. 하나도 없이 다 당했어요. 맨 몸뚱이로 간 거예요 그로. 그래가지고 거 가서 이제 할아버지 처갓집에서 도와줘가지고 그렇게 저렇게 살아서. 서산시 운산면. 70여 년 전 아버지가 지은 집 그대로 살고 있는 석호 씨는 9살 나던 해 아버지를 잃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논 2천여 평의 규모의 벼농사와 밭농사를 지으며 운산지서 거성출장소 소방대원 일도 함께했습니다. 1950년 가을 아버지는 경찰에 연행돼 대전 형무소로 이송됐습니다. 당시 어른들은 아버지가 끌려간 이유를 알 수 없었다고 합니다. 아버지 순사한테 잡혀갔다고 우리 어머니한테 얘기했어. 그 순사한테 잡혀갔다 오면 지금 같으면 잘못해서 잡혀가도 어디라 쫓아다니면 그때 당시 그런 거 없잖아요. 그래가지고서 이제 얼마 있다가 알아보니까 대전 형무소로 잡혀갔어. 대전 형무소에서 몇 달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게 자세한 내용을 알 수가 없어. 이후 생사를 알 수 없었던 가족들은 이듬해 형무소에서 아버지가 사망했다는 엽서를 받았습니다. 그때 시대는 순사라고 하면 뭐 다 벌벌 할 때 아니요. 이렇게 어디가 저것도 묻어고 그래서 이제 거기서 몇 달 계시다가 돌아가셨는데 그 돌아가셨다고 통보가 왔어. 엽서로, 많은 엽서로. 나도 그건 기억에 집배원에 갖다 줘서 받았네. 그래서 그 돌아가셨다고 한 몇 날 돌아가셨다고 한 그거 보고서 이제 아버지 이제 제살 지내지. 사남매의 장남이었던 석호 씨는 다니던 초등학교를 그만두고 어머니를 도와 가족의 생계를 꾸려가야 했는데요. 어느덧 어른이 된 석호 씨는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마련한 표지석에 아버지의 이름도 함께 넣어 시신도 찾을 수 없었던 한을 조금이나마 달래봅니다. 안동 김공 휘 재은 배 유인 한양 조씨. 아니 마음이 뭐 안 계시지 뭐 여기 계신 걸로 생각되는 거지. 여기 계신 걸로. 표적이라도 이렇게 같이 어머니하고 했으니까.
서산시 해미면. 한국전쟁 당시 15살이었던 이현수 씨는 수복 후 어느 날 아버지의 연행 소식을 들었습니다. 아버지는 일제강점기 만주에서 생활하다 귀국해 한국전쟁을 맞았는데요. 인민군 점령기가 끝나고 국군이 수복할 시기, 좌익과 우익 간의 보복 학살이 있던 시기였던 만큼 당시 동네 분위기는 가라앉아 있었습니다. 당시 아버지는 부역 혐의 등으로 화를 입을까 우려해 마을 친척집에 며칠간 몸을 숨겼습니다. 하지만 동네 주민의 밀고로 경찰에 연행됐습니다. 동네가 잘 돼 있었는데 이상하게 6.25 터지고 나니까 이제 그 편가름이 오더라고. 편가름이 인민군 넘어오고 또 이쪽 위 왔다 갔다 해갖고 거기서 이상한 변질이 생겨갖고 개인 사람들끼리 그래갖고 한쪽이 들리면 또 한쪽이 서냐고 그래갖고 사람이 희생된 거지. 당시 불악에서 아버지와 함께 잡혀간 주민도 대여섯 명. 닭이 한 20마리 되고. 마을에서 평범하게 밭농사와 논농사를 짓던 아버지가 경찰에 왜 끌려갔는지 가족 누구도 알 수 없었습니다. 그때는 저녁이 끌려갔다는데 난 보진 못하고 할아버지께서 그래. 할아버지는 참 돌아왔지만 할아버지께서 그런 말씀하더라고. 거기 그 사람들 몇 사람 동네 사람 끌어다가 총살시켰다고. 밤에. 진실화해위 보고서에 따르면 해미면에서는 경찰과 치안대에 의해 부역 혐의자로 몰린 주민들 총 104명이 희생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아버지가 끌려가고 며칠 후 희생 사실이 전해지자 할아버지는 기포리 솔밭 학살지를 찾아 밤 시간을 틈타 시신을 수습해 올 수 있었습니다. 헌수 씨는 이후 아버지와 집안 어르신의 묘소를 납골당으로 모셨는데요. 이곳에 올 때마다 과거의 비극이 되풀이되지 않기를 바라는 마음입니다. 아버지는 주호 하장하고 일 모십니다. 6.25 전쟁 때처럼 그런 비극은 앞으로는 없었으면 하고 좀 빨리 남북 통일이 돼갖고 우리나라가 행복하게 살 수 있는 날이 왔으면 원하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 더 이상 바랄 게 뭐 있어. 후손들이 뭘 볼 게 있어야지. 빨리 남북 통일 돼야 왔다 갔다 하고 이런 전쟁이 있고 이것이 우리 참 세대에 기본적으로 살 수 있는 큰 아이들이 살상이 됐으면 하는 거예요.